여러분은 멍 때리기 대회를 아시나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멍을 때리는 대회인데요. 겉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심박수까지 측정하는 체계적인 대회이죠. 전 하나 팬이 아니어서 우승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세계 속의 독특한 대회를 찾아보고 우승도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영국으로 가볼 건데요. 못생긴 표정을 짓는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는 월드 버닝 챔피언십으로 얼굴을 찡그리거나 일그러뜨리는 건데 결국 못생긴 표정 대회가 맞습니다. 말 목걸이처럼 생긴 틀 안에 얼굴을 넣고 못생긴 표정을 지으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나 단순히 못생긴 사람이 유리한 대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평범한 얼굴이 얼마나 극단적으로 변신할 수 있냐가 중요한 거죠. 실제로 이분이 우승을 여러 번 했다고 하는데 되게 잘생기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우승했다고 합니다. 약간 벽이 느껴지죠. 이번에는 극한의 다림질 대회입니다. 다림질을 어떻게 하면 극한이 되는 거냐? 산 정상이나 바다 위, 절벽과 눈밭 위에서 하면 극한이 되는 겁니다. 필쇼라는 사람이 다림질을 해야 하는데 야외 활동이 너무 하고 싶어서 이 둘을 합쳤다고 하죠. 암벽에 매달린 상태로 스카이 다이빙을 하면서 심지어 물 안에서까지 합니다. 옷을 잘 다릴 필요는 없고 그냥 왜 저기서 다림질을 하지 싶으면 우승하는 겁니다. 이게 무섭다면 쐐기풀 먹기 대회도 있는데요. 먼저 참가자들은 쐐기풀 줄기를 받습니다. 제한 시간 내 줄기에 붙은 잎을 최대한 먹고 남은 줄기 길이를 합산해서 가장 긴 사람이 우승하는 대회이죠. 최근 대회에서는 약 35m 이상을 먹은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쐐기풀은 만지면 따가운 식물입니다. 바늘에 찔린 듯한 통증을 주며 심하면 가려움과 발진도 생긴다고 하죠. 좀 과학적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과학적인 건 치즈 굴리기 대회도 만만치 않습니다. 참가자들은 언덕 위에서 둥근 치즈 한 덩어리를 받고 그 치즈를 쫓아 언덕 아래로 달려서 가장 먼저 결승선에 도착한 사람이 우승하는 간단한 대회인데요. 원래는 치즈를 잡고 도착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언덕 중간에서 치즈를 잡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굴러 내려가는 치즈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못 잡는다고 하네요. 결국 그냥 언덕 빨리 내려오기 대회인 겁니다. 근데 언덕이 너무 가팔라서 거의 대부분 굴러 떨어져서 부상도 많이 입는다고 합니다. 치즈가 아니라 사람 굴리기 대회라고 할 수 있죠. 병강이를 차버리는 대회도 있다고 합니다. 포츠월드 올림픽이라는 지역 전통 행사가 있고 그 행사 안에 정강이 차기라는 대회가 있는 건데요. 일단 서로 마주보고 서로의 어깨나 옷깃을 잡은 후 상대의 정강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리면 이긴다고 하네요. 단순히 세게 차는 게 아니라 중심을 무너뜨리는 게 중요하죠. 차는 사람도 잘 차야겠고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고통을 버티는 능력과 균형 감각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복장으로는 바지 안에 짚을 넣어서 충격을 줄여줘야 하며 금속으로 보강된 악호가 있는 신발은 금지라고 합니다. 이건 아파서 패스할게요. 이번에는 핀란드로 가봅시다. 에어 기타 월드 챔피언십, 말 그대로 실제 기타 없이 기타를 치는 척만 하는 대회인데 대회 이름만 들으면 쉽게 우승할 수 있겠다 싶거든요. 막상 참가한 사람들 보면 표정이나 리듬감, 무대 장악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1분짜리 공연이지만 이 짧은 시간 동안 독창성, 예술성, 몰입도, 기술 점수, 무대 장악력, 그리고 에어니스를 심사한다고 합니다. 에어니스는 기타가 없지만 기타가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의미하죠. 즉 진짜 록스타가 된 것처럼 해야 한다는 건데 ISTJ인 저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다음은 핀란드의 또 다른 대회, 아내 업고 달리기 대회입니다. 근데 굳이 아내가 아니어도 되네요. 여친이나 여사친, 심지어 동성이어도 된다고 하니까 출전 문제는 없습니다. 없는 자세는 자유롭게 한 상태에서 250m 이상의 장애물을 넘어 달리는 대회인데 이 자세는 에스토니안 홀드로 여성이 남성의 등에 거꾸로 매달려서 다리가 남성의 목과 어깨 위로 교차되는 방식입니다. 이 자세가 스피드런에게 가장 유리하다고 하네요. 그러나 떨어지면 바로 머리가 부딪히기 때문에 엎혀있는 사람은 헬멧 착용이 필수이며 복장 자체에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업은 사람은 하체 힘, 코어 힘, 지구력 다 필요하고 엎인 사람도 무게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하겠죠. 참고로 우승 상품은 아내 몸무게만큼의 맥주를 받는다고 하네요. 캐나다에는 냉동 머리카락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온천에 들어간 상태로 바깥의 추운 온도를 이용해 머리카락을 얼려 이상한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운동 능력이 아닌 창의성을 보는 대회이죠. 영하 20도 정도 되어야 조각이 가능한 수준이고 30도는 가야지 이상적이라고 하네요. 대회 부문도 남성, 여성, 단체, 얼굴털, 인기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 얼굴털 부문은 눈썹, 수염도 조각해야 하는 심화 버전인 거죠. 상금은 무려 2,000달러라고 하는데요. 아홉 번째는 일본의 이스원 그랑프리, 사무용 의자를 타고 달리는 대회입니다. 일본어로 이스가 의자라고 합니다. 보통 3명이 한 팀을 이루고 바퀴 달린 사무용 의자에 앉아서 발로 바닥을 밀며 제한 시간 내 코스를 최대한 많이 도는 대회이죠. 무려 2시간을 달리네요. 코스는 지역 상권 활성화 목적을 위해 도로나 상점과 주변을 도는 건데 바닥이 매끄럽지 않다 보니 넘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하체 힘은 물론이고 힘 전략도 매우 중요하겠네요. 마지막 대회도 레이싱 대회인데 독특하게 정자 레이싱입니다. 이건 제가 뭘 할 수가 없겠는데요. 참가자는 정자 샘플을 작은 장치 안에 넣고 현미경으로 그 정자의 이동 속도를 측정합니다. 아주 미세한 트랙이 있어서 정자가 트랙 위를 달린다고 하네요. 남성 생식 건강검사를 스포츠처럼 만든 거죠. 관객도 있고 중계와 해설, 즉석 리플레이, 순위표 같은 요소도 있다고 합니다. 이 대회를 우승하려면 수면, 식습관, 운동 같은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네요. 전 정자 레이싱은 우승할 수도. 여러분은 어떤 대회에 관심이 가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달아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